자, 이제 어디 오냐면 여러분 책으로 194페이지 올까요? 194페이지. 자, 거기 점 4번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되어 있는데 찾으셨어요? 자, 거기 사기 강박도 좀 필기를 먼저 하고 진행합시다. 먼저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다가 이렇게 씁시다. 의인사와 표시가 일치 않아 의인사 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고 쓸까요? 의인사와 표시가 일치 않아 의인사 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자, 쓰셨어요? 의인사와 표시가 뭐하나? 일치하나 의인사 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자, 그리고 그 조문 확인해 볼까요? 사기 강박에 관한 조문은 몇 조예요? 110조죠. 110조는 1항, 2항, 3항으로 되어 있는데 1항하고 3항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10조 1항 한번 읽어볼까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무효로 한다 이렇게 안 돼 있고 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취소할 수 있다. 다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항 갑시다. 전 2항의 의인사표시의 취소는 전 2항 그랬으니까 앞에 있는 두 개의 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 항은 바로 앞에 있는 거고 전 2항은 앞에 있는 두 개의 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 2항의 의인사표시의 취소는 또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선의 동그라미 하고 거기다가 뭘 쓰면 될까요? 상대적 취소 쓰면 되죠. 그러니까 대항하지 못한다는 건 효과, 주장, 불가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사기 강박에 관한 조문은 110조인데 110조는 이렇게 외우면 되겠네요. 사강, 취선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사강, 취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고 취소로서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점 4번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옆에다가요. 고려청자 사건이라고 써봐요. 고려청자 사건.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점 4번 왼쪽에다 쓰면 되겠네요. 고려청자 사건. 항상 그 사기 강박에 관한 내용이 나오면 머릿속에 고려청자 사건을 생각하면서 내용을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거기까지 좀 필기하시면 되겠어요. 무슨 사건이라고요? 고려청자 사건. 자, 그럼 칠판 봅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갑이 고려청자 하나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고려청자. 하여튼 제가 요즘 민법 가르치는 사람인데 뭐 요즘에 고려청자 이런 거 찾느라고 힘들어 죽겠단 말이에요. 막 개 막 그려야 되고 이거. 이 고려청자 잘 보여요? 고려청자. 이거는 그 인터넷 찾아보니까 고려청자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광주 가가지고 내가 하나 찍어가지고 온 거거든요. 이거 해가지고 이런 거 하러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자, 이게 잘 안 보이죠? 좀 크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들어가? 그러니까 이 고려청자 사건이 생각이 나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고려청자 진품 가지고 있는데 한 1,000만 원이라고 칩시다. 자, 그런데 이 갑이 고려청자 진품 1,000만 원짜리를 가지고 있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갑 D가 가지고 있는 고려청자는 진짜가 아니고 가짜라고 속인 거예요. 가짜라고 속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갑이 속아서 을과 1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일단 속아서 계약을 체결했다는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갑은 속아서 1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러면 갑의 의사표시, 을의 의사표시 중에 누구의 의사표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의 의사표시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표시를 비정상적으로 한 사람은 누구예요? 의사표시를 비정상적으로 한 사람은 누구예요? 을은 비정상적으로 하게 만든 사람이고 비정상적 의사표시를 한 사람은 갑이죠. 이걸 찾는데 또 매우 힘이 드네요. 그러니까 지금 두 사람 중에 누구의 의사표시에 문제가 있다. 갑의 의사표시에 문제가 있으니까 항상 비정상적 의사표시를 한 사람을 기준으로 이름 붙이는 겁니다. 그럼 갑의 이름 뭐죠? 표의자, 을의 이름은 상대방. 잘 따라오세요. 자, 그럼 먼저 요 갑은 을과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상의 표시는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다, 100만 원으로 되어 있다. 표시는 당연히 원래 1,000만 원짜리 고려청자 진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갑 D가 가지고 있는 고려청자는 가짜라고 속이니까 속아서 1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계약서상의 표시는 당연히 얼마로 되어 있어요? 100만 원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를 틀리면 끝장이에요. 다시 집중.
갑은 을과 계약을 체결할 때 이 고려청재를 1,000만 원에 팔 의사였다, 100만 원에 팔 의사였다. 중에 뭘까요? 아니 1,000만 원 아니 다시. 여러분은 좀 자유로운 영혼인 것 같아요. 자유로운 영혼. 이렇게 막 우러나오는 그대로 다시 잘하면 생각해 보세요. 속아서 계약을 체결했다는 걸 잘 생각하세요. 속아서 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그럼 갑은 을과 계약을 체결할 때 이 고려청재를 1,000만 원에 팔 의사였다, 100만 원에 팔 의사였다. 100만 원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진품 1,000만 원짜리로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가짜라고 속이니까 속아서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이 고려청자가 진짜인 줄 알고 판 거예요? 가짜인 줄 알고 판 거예요? 가짜인 줄 알고 판 거죠. 얼마의 값어치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100만 원의 값어치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팔았다는 겁니다. 여기는 의인사도 얼마? 100만 원. 표시도 얼마? 100만 원. 그러니까 즉 의인사와 표시가 일치해요, 불일치해요? 일치하죠. 그런데 갑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100만 원에 팔아야지라고 마음 먹은 게 아니고 갑의 의인사 결정 과정에 뭐가 있다? 하자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여기는 의인사와 표시가 뭐한다? 일치하는데 의인사 결정 과정에 뭐가 있다? 하자가 있고 이 하자가 바로 뭐다? 사기라는 겁니다. 사기. 자, 그러면 사기 요놈하고 비통착, 비진이 표시, 통정의 표시 차고하고는 다른 점이 있죠. 뭐가 다르죠? 그렇죠. 좋았어요. 그러니까 비진이 표시, 통정의 표시 차고는 의인사와 표시가 뭐하는 경우고 불일치하는 경우고 사기는 의인사와 표시가 일치하는 경우라는 겁니다. 다만 사기는 의인사와 표시가 일치하나 의인사 결정 과정에 뭐가 있는 경우다? 하자가 있는 경우라는 겁니다. 밑에 내려가시면 194페이지 보시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동그라미 1번 있죠?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란 의 세 줄이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럼 핵심이 뭐냐면 먼저 사기가 되려면 속여야 되죠. 무슨 행위를 하고? 기망행위를 하고 표의자가 뭐에 빠져서? 착오에 빠져서 의인사표시를 하는 것. 이게 사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 괄호에다가 밑줄 하시면 되겠어요. 기망행위를 해서 표의자가 뭐에 빠진 상태에서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의인사표시를 하는 게 이게 사기라는 겁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교수 서비스. 합격이 쉬워지는 명품 교수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그건 이제 체크하시면 됐고 다시 칠판 올까요? 자,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는 틀리시면 안 됩니다. 갑이 고려청자 진품 1,000만 원짜리를 가지고 있는데 요 을이라는 사람이 갑 네가 가지고 있는 고려청자를 100만 원에 팔지 않은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위협을 가한 거예요. 칼들이 대고 100만 원에 팔지 않은 너를 죽여버리겠다 위협을 가한 겁니다. 갑이 무서워서 을과 1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을이 뭐라고 얘기한 거죠? 100만 원에 팔지 않으면 뭐 하겠다? 죽여버리겠다 위협을 가한 겁니다. 이거 어떻게 좀 써봤는데 이게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죽여버리겠다 그 한글로 쓰니까 굉장히 느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바꿔 가져왔죠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러면 요 100만 원에 팔지 않으면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위협을 가하니까 갑이 무서워서 을과 1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계약서상의 표시는 당연히 얼마로 돼 있죠? 100만 원으로 돼 있죠. 그 다음에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갑은 을과 계약을 체결할 때 이 고려청자를 1,000만 원에 팔 의사였다, 100만 원에 팔 의사였다. 1,0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이죠. 1,000만 원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을은 지금 뭐라고 얘기했죠? 얼마에 팔지 않으면 100만 원에 팔지 않으면 너를 죽여버리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갑이 계속 1,000만 원에 팔 의사를 가지면 을이 어떻게 할까요? 쑤시죠. 그러니까 여기는 무서워서 계약을 체결한 거니까 내가 살려면 어쩔 수 없이 100만 원에 팔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계약을 체결했다는 뜻인 겁니다. 여기도 의사는 얼마예요? 100만 원. 표시도 얼마죠? 100만 원. 즉 의인사와 표시가 일치한다, 불일치한다. 일치하죠. 그런데 자유로운 상태에서 100만 원에 팔아야지라고 마음 먹은 게 아니고 갑의 의사결정 과정에 뭐가 있다? 하자가 있고 하자가 바로 뭐다? 이건 강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강박 요놈하고 비통착하고는 또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비진의 표시, 통정의 표시 차고는 의인사와 표시가 뭐하는 경우고 불일치하는 경우고 강박은 의인사와 표시가 일치하는 경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기하고 강박은 구조가 같아요, 달라요? 사기와 강박은 구조가 같다 다르다. 같죠. 둘 다 의인사와 표시가 뭐하고 일치하고 의인사 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니까 사기와 강박은 구조가 똑같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시면 강박이 나오죠.
195페이지 보시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동그라미 1번 찾았어요? 자, 거기 의에 가면 세 줄 내서 있는데 눈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먼저 강박은 먼저 무섭게 하는 겁니다. 이걸 해악을 고지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해악을 고지해서 표의자가 무슨 상태에 빠져서 공포 상태에 빠져서 의사표시를 하는 것, 이게 강박이라는 겁니다. 해악을 고지해서 표의자가 공포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하는 것. 자, 그러면 요 사기와 강박은 구조가 똑같다 그랬어요. 그러면 칠판 보시고 요거 완전히 이제 개념을 말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사기 강박은 뜻이 뭐죠? 요거대로 하시면 됩니다. 사기 강박은 뜻이 요거 의사와 표시가 뭐하나? 일치하나 의사 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다음 요 사기하고 강박 구조가 똑같으니까 한 개의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기도 몇 조? 110조. 강박도 110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요 사기가 되기 위한 요건 왼쪽으로 다시 올까요? 사기에 관한 요건은 네 가지인데 요건 꼭 외우셔야 됩니다. 첫 번째, 사기자에게 뭐가 있어야 한다? 고의가 있어야 돼요. 과실로는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알면서 일부러 하는 게 고의인데 반드시 사기 치는 사람에게, 사기자에게는 뭐가 있어야 한다? 고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되죠? 기망행위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기망행위라는 건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일체의 행위. 그래서 그냥 속임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망행위가 있어야 되고 또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기망행위가 위법해야 돼요. 기망행위에 뭐가 있어야 한다? 위법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뭐가 있어야 한다?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같은 색깔로 칠해놓은 게 이게 사기의 요건입니다. 그럼 칠판 보시고, 자, 첫 번째, 사기자에게는 뭐가 있어야 한다? 고의가 있어야 한다. 두 번째, 기망행위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 기망행위가 위법해야 되고, 네 번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사기의 요건인 겁니다. 그럼 칠판 보시고, 자, 그럼 이때 요 사기자에게는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 고의는 2단계 고의예요. 그러니까 즉 먼저 기망행위를 해서 표의자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고의 하나 있어야 되고 또 착오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는 고의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의 몇 단계? 2단계 고의라고 말하고요. 인과관계도 2단계입니다. 먼저 기망행위 때문에 착오에 빠져야 되고 또 착오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의도 몇 단계? 2단계, 인과관계도 2단계 인과관계라는 겁니다. 그러면 칠판 보고 해봐요. 아까 사기와 강박은 구조가 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건도 똑같은 겁니다. 그럼 칠판을 보시고 강박의 요건도 네 가지인데 강박의 요건 네 가지. 첫 번째는 뭘까요? 강박자에게 뭐가 있어야 한다? 고의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되죠? 강박행위. 강박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강박행위가 위법해야 되고 네 번째 뭐가 있어야 한다? 인과관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사기의 요건만 잘 외우면 강박의 요건도 쉽게 파악할 수 있죠. 자, 오른쪽에 오시면 강박의 요건 네 가지를 밑줄 합시다. 첫 번째, 기억. 강박자에게 뭐가 있어야 한다? 고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강박행위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 강박행위가 위법해야 되고 네 번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사기의 요건, 강박의 요건을 갖춘 겁니다. 그러면 사기, 강박이 하는 조문을 외쳐죠. 110조. 110조 조문은 어떻게 돼요? 사강, 취선이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고 취소로서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7번 보시고 요 고려청자 사례를 정리를 해봅시다. 그러면 요 사기당한 갑, 강박당한 갑은 이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죠. 그럼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이 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계약을 취소했으니까 갑이라는 사람 을에게 자기가 준 고려청자 돌려줘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을이 고려청자를 가지고 있다가 이 고려청자를 병이라는 사람에게 팔고 병이라는 사람에게 고려청자를 인도를 해준 겁니다. 그러면 갑은 을과의 계약을 취소하고 난 다음에 병이라는 사람에게 고려청자를 돌려줘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다. 그런 순간 골로 가는 거죠. 그래서 맞는 게 110조 3항이죠. 취소로서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사강, 취선. 그러니까 무조건 병이라는 사람에게 고려청자에 대한 반환 청구를 못한다 이렇게 찍으면 안 됩니다. 병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 결론이 다르죠. 따라서 병의 상태에 따라서 결론이 나눠지는 겁니다. 먼저 병이라는 사람이 선이에요. 그러니까 을이 갑에게 사기 또는 강박한 사실을 모르고 샀다는 겁니다. 그럼 병이 선이면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고 병이 악이면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조문만 정확하게 기억하면 문제 풀겠죠. 사강, 취선. 즉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고 취소로서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7번 보고 다시 한번 해봅시다. 먼저
사기강박은 뜻이 뭐예요? 사기강박의 뜻. 좋았어요. 의인사마 표시가 일치하나 의인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다음 사기강박에 관한 조문은 몇 조예요? 110조. 110조 조문은 어떻게 돼요? 사강취선. 자, 그러면 사기 갑시다. 사기는 무슨 행위를 하고 기망행위를 하고 표의자가 착오에 빠져서 의사 표시를 하는 거. 이게 풀어서 말할 정도면 돼요. 강박은 요 해악을 고지하여 표의자가 공포 상태에서 의사 표시를 하는 것. 이게 강박인 겁니다. 자, 문제 풀어보겠어요. 풀어보세요. 아무리 유명하시더라도 저랑 공부 스타일이 안 맞으면 그냥 안 맞더라고요. 애들 유료회원이면 교수님들을 고를 수 있으니까 과목별로 나만의 드림팀을 만든 느낌? 저랑 꼭 맞는 교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게 합격 비법이었던 것 같아요. 자, 마음속으로 답을 정하셨죠? 자, 해보겠습니다. 착오와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오의 X예요. X 틀렸죠? 어디가 틀렸어요? 무효가 아니죠. 착오에 의한 경우는 뭐 할 수 있죠? 취소. 무효이다라고 그랬으니까 땡 틀렸고 2번 착오가 표의자의 경미한 과실로 인한 데는 취소하지 못한다. OX X죠. 어디가 틀렸어요? 이게 그러니까 중대한 과실일 때 취소하지 못하는 거죠. 경미한 과실인 경우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러니까 2번 틀렸고 3번 매매 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의 소유권에 관한 착오는 중요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이게 좀 전에 가백의 소유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병한테 소유권이 있더라. 이게 목적물의 소유권에 관한 착오인데 이거 중요 부분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다음 4번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기 위해서는 사기자에게는 반드시 고의가 있어야 한다. OX. 아까 사기 요건은 몇 가지였죠? 4가지. 기본은 외웁니다. 첫 번째, 사기자에게 고의가 있을 것. 또 기망행위가 있을 것. 세 번째, 기망행위가 위법할 것. 네 번째, 인과관계가 있을 것. 그 다음에 5번째,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이나 무효로서 선의의 재담직에 대응하지 못한다. OX. X죠. 틀렸죠? 어디가 틀렸죠? 무효가 아니죠. 취소할 수 있죠. 사강, 취선. 그럼 정답 몇 번이에요? 4번. 자, 그러면 이제 외워봅시다. 그럼 비진의 표시는 뜻이 뭐예요? 저로 보시고. 그러니까 비진의 표시는 뜻이 의인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가 아는 경우. 그리고 비진의 표시는 몇 조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107조. 조문은 어떻게 돼요? 비유, 무선. 통정어의 표시는 도도합이죠. 통정어의 표시는 뜻이 뭐예요? 의인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누구도 알고 표의자도 알고 상대방도 알면서 합의가 있는 경우. 그리고 통정어의 표시는 몇 조에 규정하고 있죠? 108조. 108조 조문은 어떻게 돼요? 통정무선. 그다음 착오는 뜻이 뭐예요? 의인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가 모르는 경우가 착오고 착오에 관한 조문은 몇 조죠? 109조. 109조 조문은 어떻게 되죠? 내중착 중무선. 그다음 사기강박은 뜻이 뭐예요? 의인사와 표시가 일치하나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고 사기강박은 몇 조에도 규정하고 있다. 110조. 조문은 어떻게 되죠? 사강취선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107조, 108조, 109조, 110조. 자, 그럼 해봐요. 108조 뭐예요? 통정어의 표시죠. 110조 사기강박 비진의 표시 107조 착오 109조. 좀 전에 했던 게 막 달라지네요. 착오 몇 조? 109조. 자, 그럼 그 107조, 108조, 109조, 110조 두 문자로만 쭉 연결해서 해봅시다. 비유, 무선. 그다음 통정무선. 또 내중착 중무선. 그다음 사강취선. 손으로 꼽으면서 한번 해봐. 지금 외워보세요.
자, 총 다음 몇 째? 총 다음면 손으로 이렇게 해서 이게 딱딱 손으로 꼽으면서 나와줘야 여러분 다 아는 거죠. 총 20자, 20자. 비유, 알, 무선, 통정, 무선, 내중착, 중무선, 사강, 취선. 총 20자. 요거 쉬는 시간에 꼭 외웁니다. 쉬는 시간에 꼭 외워두길 바라요. 그 다음에 107종, 108종, 109종, 110종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건 뭐예요? 다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것. 그렇죠. 선의의 제3적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게 공통이죠. 그 다음에 비기니 표시, 통정어휘 표시, 차고 세 가지의 공통점 뭐예요? 의인사의 표시가 불일치하는 거고, 의인사의 표시가 불일치하는 거고, 사기 강박과 비통착은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뭐가 다르죠? 사기 강박과 비통착, 비진의 표시, 통정어휘 표시, 차고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어떻게 다르죠? 비통착은 의인사의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고, 사기 강박은 의인사의 표시가 일치하는 경우가 다르죠. 그럼 마지막에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는 절대 비진의 표시가 될 수 없다. O의 X예요. 그 질문만 들으면 이렇게 얼굴이 굳죠? 다시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는 절대 비진의 표시가 될 수 없다. O의 X예요. 당연히 O죠. 당연히 O. 왜냐하면 강박은 잘 보면 강박은 의인사의 표시가 일치하는 경우고, 비진의 표시는 의인사의 표시가 불일치하는 거니까 일치하는 강박은 불일치한 쪽에 해당되는 비진의 표시가 절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매 시험 문제죠. 강박은 절대 비진의 표시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무효 취소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무효 취소. 이런 책으로 이제 대리 부분은 이번 과정에 하지 않습니다. 203페이지 오시고요. 203페이지. 자, 203페이지에 가서 무효와 취소 거기를 보도록 하겠어요. 무효와 취소. 자, 여기도 개념 잡는 거 중요한데요. 7번을 보시면 무효와 취소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 중에 무효 사이에 해당되는 것도 있었고 취소 사이에 해당되는 것도 있었는데, 먼저 무효 사이에 해당하는 것들로 어떤 것들이 있었죠? 무효 사유. 생각나는 것 중에 얘기해 보세요. 무효 사유에 해당했던 것들. 첩계약 같은 건 반사적 법매령이 이거 무효고, 또 원시효불로 무효, 또 가장매매, 통정어휘 표시 무효, 또 노인사례 불공정한 법매령이 무효죠. 또 어떤 게 무효 사유죠? 비진의 표시의 경우에 비진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언제 무효가 돼요? 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 또 무효 사유 뭐 있죠? 술에 떡이 된 거 생각나요? 명정상 될 때 무효. 그 다음에 취소 사유로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취소 사유. 미성년자. 이건 무슨 능력이 모자라는 경우죠? 행위 능력이 모자라는 경우가 미성년자가 대표적인 제한 능력자인데, 제한 능력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법매령에 하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또 취소 사유 뭐 있죠? 좀 전에 봤던 차고 취소할 수 있고, 또 사기 강박 취소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이제 할 건 뭐냐면 무효는 뭐고 취소는 뭐고 이걸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효의 개념 특징, 취소의 개념 특징을 잘 비교를 해놔야 나중에 헷갈리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 공부를 해보면 무효도 뭐 효력이 없는 거고, 취소도 결국 뭐 취소해서 효력을 없애는 거니까 둘은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걸 잘 캐치합니다. 자, 그럼 7번 볼까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갑이 건물 소유자라는 뜻입니다. 아직도 집 가지고 있다. 벌써 3주 차니까 갑이 건물 소유자 이렇게 갑시다. 그런데 지난번에 배웠던 가장매매 사례, 채권자 A가 갑의 건물에 대해서 경매 청구를 하려고 하니까 갑이 자기 친구들과 매매한 것처럼 짜고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1월 1일 날 을과 매매 계약한 것처럼 짠 거예요. 그럼 갑은 허위 표시를 한 사람이니까 갑의 이름 뭐죠? 표의자, 을의 이름은 상대방. 그다음에 요 친구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놨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통정어휘 표시할 때 배웠던 겁니다. 그럼 이 매매 계약은 무효예요, 취소할 수 있어요? 무효이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잘 확인해 봐야 될 게, 이거 통정어휘 표시죠. 통정어휘 표시니까 몇 조? 108조. 108조 조는 어떻게 되죠? 통정무선이죠. 따라서 이 매매 계약은 무효이다, 취소할 수 있다. 무효. 자, 그러면 이때 이 가장 매매 계약은 무효예요, 무효.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계약을 체결한 건 언제죠? 1월 1일.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3월 1일에 을 너와 체결한 계약은 무효다라고 갑이 3월 1일에 무효를 주장한 겁니다. 그러면 3월 1일부터 이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1월 1일부터 계약 효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1월 1일부터다, 3월 1일부터다. 1월 1일부터 합니다. 그러면 뒤늦게 3월 1일 날 무효를 주장했다고 하더라도 이 효과는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1월 1일부터 계약 효력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셔야 될 건 뭐냐면 그러면 갑이 3월 1일에 무효를 주장하면 1월 1일로 거슬러 올라가서 계약 효력이 상실되는 건 맞는데 갑이 무효를 주장하기 전에는 이 매매 계약의 효력이 일단 생긴다 안 생긴다. 그러니까 무효 주장하기 전까지는 이 매매 계약의 효력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겨요. 이게 결정타입니다. 그러니까 요 무효는 요거 가장 중요한 게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언제부터? 처음부터. 즉 매매 계약을 체결한 이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게 이게 무효예요. 무효하면 반드시 이 말을 꼭 써야 됩니다. 무효는 언제부터? 처음부터. 즉 법률행위 성립 당시부터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게 이게 무효예요. 무효. 자, 다시 칠판 보세요. 계약을 체결한 건 언제죠? 1월 1일. 그러면 3월 1일 날 뒤늦게 무효를 주장했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는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1월 1일부터 계약의 효력이 없어지는 건 맞는데 과연 무효를 주장하기 전까지 이 계약의 효력이 생기느냐?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무효는 언제부터?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 걸 무효라고 말합니다. 자, 그다음에 가장 매매 계약을 한 사람은 누구예요? 쓰는 건 좀 이따 쓰고 집중해서 볼까요? 가장 매매 계약을 한 사람은 갑하고 을이죠.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내가 너랑 체결한 계약은 무효다라고 갑은 주장할 수 있다 없다. 갑 무효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을이라는 사람도 이 계약 무효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갑도 을도 다 무효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갑이라는 사람에게 1,000만 원의 돈을 빌려준 A라는 채권자는 야 너네들 사이의 계약은 무효야 라고 A는 무효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무효는 누가 주장할 수 있다. 누구든지. 그렇다고 아무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누가 주장할 수 있다고요? 누구든지. 아무나 그러면 개나 소나 이런 뜻이 되잖아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당의 법률행위가 무효라는 걸 주장할 실익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효는 누가 주장할 수 있다고요? 누구든지. 자, 그다음에 가장 매매 계약을 하고 3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럼 짜고 매매 계약한 것처럼 짜고 소유권 등기를 넣고 난 다음에 3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럼 3년 전에 있었던 걸 끄집어내 가지고 그때 계약은 무효다라고 주장하는 건 돼야 안 돼요. 3년 전에 거 끄집어내 가지고 무효라고 주장하는 건 된다 안 된다? 되죠. 돼요. 그런데 가장 매매 계약을 하고 1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 1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전에 체결한 계약은 무효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효는 오랜 세월이 흘러도 계속 무효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두고 무효는 주장 기간에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무효하면 꼭 이 세 가지를 꼭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 제 책이니까 설명을 잘 듣고 내가 정리를 해줄 때 줄만 잘 그으면 되죠. 밑에 표를 볼까요? 표에 대한 데가 다 써놨잖아요. 자, 그 표에 보면 무효 볼까요? 무효. 자, 무효는 언제부터? 처음부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게 무효. 일단 주장권자 가볼까요? 무효는 누가 주장할 수 있다.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고, 그다음 세 번째 주장 기간에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항상 이제 무효하면 이 세 가지가 꼭 생각이 나야 됩니다. 무효는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 두 번째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고 무효는 주장 기간에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자, 또 칠판 나볼까요? 자, 이번에는 취소로 좀 취소. 갑 건물 가지고 있고 건물에 대해서 이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럼 1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자, 그러면 갑의 이름 뭘까요? 매도인. 을의 이름 매도인. 그럼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매도인 매도인 이렇게 이름 붙이면 되고, 그다음 잘 볼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누가 누구에게 사기를 친 거죠? 을이 갑에게 사기를 친 거죠. 그럼 갑은 사기당해서 의사를 표시한 거니까 두 사람의 의사 표시 중에서 누구의 의사 표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갑의 의사 표시에 문제가 있는 거죠. 밑에 갑의 의사 표시가 비정상적이니까 갑을 기준으로 이름 붙이는 겁니다. 그럼 갑은 비정상적 의사 표시를 한 사람이니까 갑의 이름 뭐죠? 표의자. 을의 이름은 상대방. 사기당하고 난 다음에 요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은 무효예요?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럼 사기니까 몇 조죠? 110조.
110조 조문 어떻게 되죠? 사강 취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잘 보면 계약을 체결한 건 언제예요? 1월 1일. 그런데 3월 1일에 갑이 취소하겠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럼 1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했고 3월 1일 날 계약을 취소하겠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러면 3월 1일부터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다? 아니면 처음부터 1월 1일부터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다? 3월 1일부터예요? 1월 1일부터요? 1월 1일부터 합니다. 1월 1일부터. 그러니까 아까 거 똑같아요. 무효도 3월 1일 날 무효를 주장해도 1월 1일로 거슬러 올라가서 계약의 효력이 없어지는 거고 취소도 똑같아요. 3월 1일 날 취소하겠다는 주장해도 1월 1일로 거슬러 올라가서 계약 효력이 상실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점은 똑같죠. 근데 잘 보면 잘 기억하셔야 될 건 어디냐면 그러면 1월 1일 날 사기당해서 계약을 체결했고 3월 1일 날 취소했다 하면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계약 효력이 상실되는 건 맞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취소를 주장하기 전에는 이 매매 계약의 효력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겨요.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 취소는 취소를 주장하기 전까지 일단 계약 효력이 생긴다는 게 무효와 결정력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취소는 항상 이게 먼저 생각이 나야 돼요. 그러니까 취소를 주장하기 전까지는 일단 계약 효력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응이라는 거 일단은 이 말입니다. 일단은 유효하다가 취소를 하게 되면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계약 효력이 없어지게 되는 게 이게 취소라는 거예요. 이 점이 무효하고 결정적으로 다르죠. 무효는 언제부터?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게 무효고 취소는 취소를 주장하기 전까지는 일단 효력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는 겁니다. 또 칠판 볼까요? 을로부터 사기를 당한 갑은 이 계약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갑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을에게 사기를 친 을은 이 계약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따라서 이 취소는 아무나 다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구만 주장할 수 있다? 취소권자만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무효는 누가 주장할 수 있다 그랬죠?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취소는 누구만 주장할 수 있다? 취소권자만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내용인데요. 이 갑이 사기당한 걸 알고 난 다음에 3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사기당한 걸 안 때로부터 3년이 지났다는 겁니다. 그럼 사기당한 걸 알았으니까 빨리빨리 취소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3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겁니다. 그럼 더 이상 취소를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매매 계약을 체결한 때로도 계산해 보니까 10년의 세월이 흘러버린 거예요. 그럼 이때는 갑은 또 취소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취소는 주장 기간에 제한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이게 취소의 특징 세 가지입니다. 아까 무효의 특징 3개, 취소의 특징 3가지니까 잘 구별해서 정리를 해두셔야 되겠어요. 표 볼까요? 표. 자, 203페이지 표 보시면 취소 나오죠. 취소의 뜻 읽어봅시다. 취소는 뜻이 뭐죠? 일응유효. 그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취소를 말할 때는 항상 일응유효하다는 말을 꼭 써야 됩니다. 취소는 뜻이 일응, 유효한 법률 행위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거고 취소는 누구만 주장할 수 있다? 취소권자만 주장할 수 있고 그다음 끝에 취소는 주장 기간에 제한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자, 몇 년? 3년, 10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각각 취소권을 주장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칠판 볼까요? 자, 무효하면 이제 3개. 취소하면 3가지가 꼭 생각이 나야 됩니다. 아까 무효는 뜻이 뭐였죠? 무효는 언제부터?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게 이게 무효. 그리고 무효는 누가 주장할 수 있다?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고 무효는 주장 기간에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일단 취소. 그럼 취소는 뜻이 뭐죠? 일응유효. 일응유효한 법률 행위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 취소는 누구만 주장할 수 있다? 취소권자만 주장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취소는 주장 기간에 제한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저를 보실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무효 사유도 배웠고 취소 사유도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효 사유가 많을까요? 취소 사유가 많을까요? 무효 사유가 많다, 취소 사유가 많다. 무효 사유가 압도적으로 많죠. 밑에 내려가 볼까요? 표 내려가시면 거기 각각의 사유라고 되어 있는 거 찾았어요? 자, 거기 보면 먼저 무효 사유가 훨씬 많죠. 무효 사유 쭉 해서 다음 장 넘겨볼까요? 다음 장 넘겨서 통정의 표시까지 유출합니다. 통정의 표시까지. 그 뒤에 3가지는 조건 파트에 나오는 건데 그건 나중에 배울 거고 통정의 표시까지 무효 사유 이거 그다음에 앞장으로 다시 오시면 취소 사유는 3가지 뿐이죠. 취소 사유는 3가지 뿐인데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 그렇게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걸 쉬는 시간에 무효 사유와 취소 사유를 꼭 외워두기 바랍니다. 다 배웠어요. 다 배운 걸 정리하는 거예요. 이게 무효 사유 9개, 취소 사유 3가지인데 그 쉬는 시간에 무효 사유 9개,
취소 사유 세 가지를 꼭 외워두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가 나머지 내용 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